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고용권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용권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대본을 봤더니 오늘 강의 내용들이 치매, 당뇨더라고요. 네네. 제가 더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강연하시는 교수님들보다 제가 제일 연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네네. 저를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시킨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것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나이가 되면 누구나 올 수 있고 저도 올 수 있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려 하는데 보통 관절하면은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합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 것. 작게는 손가락 관절도 관절. 많이들 아파하시죠? 그리고 어깨도 관절 많이 움직이죠. 저도 어깨 때문에 그냥 아파서 고생했던 50개월 고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어깨 관절, 고관절, 발목 관절 있잖아요. 이런 관절들이 결국은 뼈와 뼈가 만나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게 하게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절은 제가 20년 동안 무릎을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라고 제가 해요. 근데 의사들은 척추하신 분 척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고관절은 고관절 중요하게 하는 저는 무릎 관절인데 요즘 봄철이잖아요. 꽃도 많이 피었고 실록도 오져서 꽃 구경, 실록 구경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 종일 방 구석에만 있어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살만하니까 여행도 다니셔야 맞습니다. 되는데 걸을 때 아프면 꼼짝하기가 싫죠. 근데 이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올 수 있고 저도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그리고 특히 50대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연골이 약해서 쉽게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퇴행성 관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퇴행성,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의해서 관절에 있는 염증이 오는 걸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은 퇴행성 무릎에 있는 또는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 속에 나쁜 물질이 통증을 일으키고 또 연골을 손상시키는 그런 가속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아프게 되고 붓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일상생활이 부족해지거든요.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퇴행성 관절염은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사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또는 초기냐. 1기를 초기, 2, 3기를 중기, 4기를 말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들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또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데 이 사진들 보셨죠? 한 번쯤은 여기 방청객에 오신 나이가 되시면 한 번쯤은 찍어봤을 또 해요. 가면은 제가 무릎이 아파요 병원 가면은 뭘 찍어요? 엑스 찍잖아요. 네. 엑스레이. 사진 찍고 의사가 열심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초기 같습니다, 중기 같습니다, 말기 같습니다 하는데 그 기준이 연골의 손상 정도와 골격을 보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왼쪽 것이 정상 써 있죠. 위에 뼈, 아랫뼈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간격이 벌어질수록 연골이 많은 거예요. 초기가 되면은 약간 연골이 손상이 시작되면서 약간 뼈가 튀어나오면서 골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약간 그걸 보고 뾰족한 느낌도 있고. 초기 또는 정상. 뾰족하게 튀어나온 걸 골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골격이라는 것은 퇴행성 관절이라서 마찰이 있고 염증이 있으면 새로운 뼈가 생기는 골격이에요. 그 골격의 생성 정도라든지 연골 손상 정도의 간격을 봐서 정하는 거예요. 중간 보면 약간 좁아져 있죠. 뼈 사이가. 많이 붙어있다 진짜. 그리고 뭐가 튀어나왔죠. 골격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보니까 말기, 사기는 뼈하고 뼈가 맞닿았죠. 거의 붙어버렸죠. 연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기라고 하는데 과거의 치료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초기 때 중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뭐 나이 한 70, 80은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 돌아가니까 이제는 뭐 중기 때 아프다 하더라도 약 먹고 버티시다가 인공관절 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돼요. 한 번 손상되면은 계속 진행이 돼요. 초기를 방치하면 중기로 가고 중기를 방치하면 말기로 가기 때문에 요즘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오래 살잖아요. 100세까지 사실 100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 때 관절염 속도를 늦추고 연골을 재생하는 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본 것처럼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 것처럼 초기와 중기와 말기는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 달라요. 초기를 보면은 제가 증상이 아파요. 시큰거려요. 제가 이건 잘 얘기할 수 있는 제 증상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약간 시큰거림이 있는 약간 거예요? 시큰거리고 제 경험에 하면 밤에 잘 때 좀 이렇게 콕 쑤시는 느낌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뭐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좀 아프고 시큰거리고 등산 갔다 오면 좀 한 시큰시큰하고 기분 나쁜 정도. 고개 며칠 가고. 아프죠. 그리고 괜히 뭐 좀 아프다, 시큰거리다. 그래서 내 나이가 있구나. 약간 연골 손상이 올 때 한다 이런 초기 증상이에요. 저도 의사잖아요. 알아요. 정형외과 의사 배웠잖아요. 초기 때는 뭐냐?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운동요법을 하는 거예요. 무릎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 허벅지의 근육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무릎의 하중이 작게 하기 때문에 좋아지겠죠. 네. 저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운동은. 그리고 바쁘시니까. 약간 아프면은 뭐 바쁘기도 하지만 노느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약간 아프면은 약물을 먹어서 약간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뭐냐면은 이 초기 때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초기에 방치해버리면 연골은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중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거든. 자, 중기 가면은 중기 증상 보시면요. 통증이 심화되면서 흔히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하는 말들이 원장님, 선생님, 무릎에 물이 차고 열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중기면 벌써 그러는군요. 물이 찬다는 물이 거. 찬다는 거죠. 아니 네. 그 선생님 네. 무릎에 물이 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무릎 안에 진짜 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뼈하고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이 관절에는 뼈를 보호하는 약한 연골이 있고 또 무릎에 안정을 주는 안정성은 인대가 있고 중요한 것은 또 활액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보시면 막이 하나 보이죠. 활액막 써 있죠. 네.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드는데 이 활액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무릎에서 무릎을 연골을 보호하는 좋은 물질을 품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관절액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윤활유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죠. 활액막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을 품어내면은 그 관절액에 있는 윤활액이 연골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퇴행성 관절이 와서 연골이 손상되면은 연골이 정상적으로 뼈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 몸에서 정상으로 인식을 해요. 저희가 감기 걸리 열나는 것처럼 연골이 손상되면은 그 연골 손상 찌꺼기도 돌아다녀요. 무릎 내에서요. 그러면 이 무릎에서 활액막에서 내게 아닌데 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나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동원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물 찬다는 증거예요. 그럼 관절액이 더 많이 나오는 많이 거예요. 나오죠. 그런데 정상적인 관절액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지만 이렇게 염증에 의한 관절액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물질을 많이 품어낸단 말이에요. 그 나쁜 물질이 또 연골을 손상시켜서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무릎을 보호하려고 관절액이 더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염증에 나오는 관절액은 나쁜 물질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더 연골 손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중기 때 물이 붓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이게 중기 때 보면 아까 그림도 보니까 물 찬다는 수준이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아프죠. 예. 요거 그럼 바로 중기 때부터 수술을 들어가나요? 과거에 정형외과나 저 같은 무릎 관절 한 10년, 15년 전에는요. 중기가 되면 약을 드세요 하고 그냥 버텨놨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서 환자분이 늘어나면서 환자분들의 요구가 달라져요. 나는 오랫동안 쓰고 싶어 하면서 그쪽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기 때 결국은 관절염을 늦추는 속도를 늦추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해서 주사치료가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스테로이드 들어보셨죠? 네. 뼈주사 일명. 항염증, 염증을 가라앉혀서 퇴행성 관절염을 늦춰주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들.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연골이 생기지 않지만 늠으로써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뭐 DNA 주사, 뭐 프로 주사 이 모든 주사들이 결국은 무릎 내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퇴행성 관절로 가는 속도를 늦춰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 무릎으로 좀 더 버텨보자 뭐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주사 치료들은 연골을 재생한다든지 또는 염증을 가라앉힌 효과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컸던 거예요.
특히 뼈 주사 같은 경우는 잘못 맞으면 뼈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또 맞으면 연구를 안 하게 된 된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최근 많이들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런 관절염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을 재생시키는 세포가 있구나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예요. 요즘 많이들 하죠. 뭐 줄기세포 치료, 주사 치료 하는데 우리 몸에는 다 있어요. 연골로 잘 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단백질을 분비시키는 세포들이 줄기세포거든요. 우리 몸에 제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 엉덩이에 지방이 들어있고 골반에 뼈에도 들어있고 제대열 태초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인이 이거예요. 한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방을 흡입을 해서 지방을 농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방 속에 있는 좋은 세포층들이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연구했더니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연골이 없으면 일부 연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단백질을 품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방뿐만 아니라 골수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대열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중기 때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하기 늦추기 위해서 연골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 완화시키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기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주사 치료가 가능하고 예. 문제는 말기 아니에요? 맞아요. 말기에는 말도 안 좋잖아요. 말기, 또 세상 종말 이런 것처럼 아이고. 말기가 되면은 결국은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면은 다 뼈고 마다 아파요. 심하신 분들은 자다 깨시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세요. 불면증도 오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잠을 너무 못 아프죠. 자요. 심하신 분들은 또 다리가 변형이 돼요. 걸을 때 똑바로 걷지 못해도 펭귄 모양으로 걷게 되고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걷지는 못하고 이럴 때는 결국은 연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골을 넣어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기에 수술을 하는군요. 인공관절 수술은 최근에 많이들 해요. 1년에 한 7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여시 내고양에서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 한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다 같죠? 바다에 누가 해녀분들이 해녀분이시구나. 쭉 올라 아마 경상북도 포항에 있던 환자분들 같으신데 아이고. 앞에는 잘 걸어 올라오시죠? 그런데 네, 이분은 잘 올라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잘 못 올라오시잖아요. 네. 물속에서는 잘 물속에는 돌아다니셨는데. 물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 쭉 올라오시거든요. 아이고. 걷질 못하세요. 아파라. 퇴행성 관절 말기가 되면 결국 뼈가 맞닿아서 걷질 못하시고 아이고 계단 오르는 거 너무 보행도 힘겨워 보이신다. 힘들었던 거예요. 걷지 못하시잖아요. 걸은 것도 이상하시고. 짚고 다니고. 결국 이분은 아이고. 너무나 힘들게 한 10년 넘게 아프셨는데 결국 인공관절로 새로운 관절을 찾아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연골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연골이거든요. 이 연골을 넣기 위해서 이런 세트로 들어가는데 이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좋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확도와 바로 디자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노보트라든지 또는 내비게이션 컴퓨터 이용하고 최근에는 3D 시뮬레이션으로 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린터가 이제 뭐 글자는 그림 인쇄하는 건데 예. 3D는 입체로 입체로. 3차원의 예. 물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프린터로 나온 프린터로 거예요. 만들어요. 지금 3D 프린터. 무릎이 아파서 오면은 수술을 하실 분들이 MRI나 CT를 찍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을 한 7시간씩 그려요. 그러면 사람마다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 각자의 무릎 모양을 이렇게 3D 프린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 정교하게 내 무릎 맞습니다. 모양이 그대로 나온 거네요. 사람마다 다르죠. 이걸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의사들이 미리 가상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인공 연골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이 환자의 무릎에는 이렇게 수술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수술 결과가 이렇게 도구로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한 번 수술을 자기 무릎으로 수술을 해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의사가 그대로 수술하면은 딱 맞겠다. 딱 맞아서 인공 연골이 딱 가운데에 들어가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나온 모형은 내 무릎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수술을 치과 치료에서 맞습니다. 치아 틀 모형 아주 좋은 예 만들듯이. 같아요. 그래서 가상수술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도구를 만들어서 요거를 수술하면 인공 연골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디자인인데 좋아졌다. 서양인과 한국형 모양이 다르잖아요. 서양인들은 입식 생활을 많이 하고 동양인들은 많이 쭈그려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뒤에 모양이 달라요. 아, 그래요? 서양인들은 이게 길어요.
동양인들은 이게 짧아요. 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양반다리, 책상다리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인이나 우리나라 사람한테 서양식 인공관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길잖아요. 걸려도 잘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형에 맞는 인공관절이 개발돼서 정확도는 이런 3D 시뮬레이션이나 로봇으로 높여주고 디자인은 한국형에 맞는 디자인을 쓰게 되면은 잘 구부러지고 오래 쓰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해녀 어르신 보면서 많이 마음 아팠잖아요. 그럼요. 저도 사실 6시내 고향 다니면서 네. 어르신들 많이 뵀는데 그러니까 좀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렇게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이제 양반다리 같은 걸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러신데 인공관절을 넣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저 인공관절 수술하면 이 책상다리하고 앉는데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잘만 받으시면 정확도가 올라가고 디자인이 좋으면은 양반다리가 가능하게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무릎도 꿇고 그건 그럴 조금 수 있- 무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거 하기 전에 젊을 때부터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그래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예방법이에요. 제가 예. 아프거든요. 아픈데 네. 예방하기 위한 3가지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제가 흔히 말하는 저도 몸무게를 한 5kg 뺐어요. 무릎이 아프면서 뺀 건 아니지만 뺐어요. 선생님 마른 뺐습니다. 체형이신데도. 뺐는데 원래 좀 많이 나갔었는데 무릎에 체중을 줄이니까 무릎이 좀 덜 아파지고 허리도 덜 아프더라고요. 관절은 아무래도 하중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여라. 체중이 1kg 늘면은 무릎에 한 3kg, 5kg 증가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고 실제로 아프신 분이 5kg만 뽑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쭈그려 앉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무릎의 하중을 줄여줘라. 계단을 오르낼 때도 한 계단씩 오르내고 운동을 하는데 스쿼트를 하시잖아요. 근력 키운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더 망가져요. 하프 스쿼트. 네. 반만 구부릴 수 있도록. 반만 내려가도 그래서 된다. 근육은 키우되 반만 구부려서 무릎의 하중을 줄이고 그리고 근육을 키워주는 이런 생활 습관과 운동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들 이제 예. 스쿼트 운동 많이 아실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예. 반만 앉아도 운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강연 종료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이면 저도 알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진단 가지고 치료. 관절염이 좀 있을 때 조기 진단해서 더 진행을 막아주시는 거고 만약 말기가 돼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너무 인생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고 인공관절은 많이 발전하니까 수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강연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소미 씨가 시청자 질문 준비하셨죠? 네. 자, 저는 60대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인공관절의 수명이 짧아서 지금 하면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수술 정년기가 맞아요. 있다고. 맞는데 인공관절 최근에 20년 이상 씁니다. 쓰지만 그만큼 오래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65세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65세 이제는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수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큰 지혜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65세까지는 맞습니다. 예. 버텨보자. 네. 그러면 일찍 받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재수술은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할 거면 한 번만 하는 걸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미래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참을 수 있으니까. 자기 거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머니 고용곤 선생님이었습니다.